안녕하세요. 박희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SGLT 억제제인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GLT 억제제의 종류에는 다파글리프로진, 엠파글리프로진, 이프라글리프로진, 카나글리프로진, 루셀글리프로진, 토포글리프로진 등 5가지의 약품이 존재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약품명으로는 자디앙, 포시가, 슈그렛 등이 있습니다. 이 SGLT 억제제 치료제가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심근 관련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체중 감소와 인슐린 상관없이 당뇨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GLT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하여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기전을 가진 당뇨 혈당 강화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SGLT 억제제의 작용 기종 및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상 성인에서 하루 180g의 포도당이 신장에서 여과되는데 이 여과된 포도당은 근위세뇨관에서 모두 재흡수됩니다. 이러한 포도당의 재흡수를 담당하는 SGLT에는 근위세뇨관 앞부분에 있는 S1, S2 세그먼트에 위치한 SGLT와 뒷부분에 위치한 SGLT1이 있는데 정상 혈당에서 여과된 포도당의 재흡수를 SGLT가 97%, SGLT1이 3%를 담당하지만 우리가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SGLT가 억제되는 상황에서 SGLT1에 의한 재흡수가 40에서 5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혈당 포도당이 200 이하에서는 여과된 포도당이 모두 재흡수되지만 200일 초과하게 되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이 시작이 됩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SGLT1과 SGLT2 발현이 모두 다 증가하게 되고 근위세뇨관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여과된 포도당의 재흡수가 정상적인 상태보다 증가하게 합니다.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상인들은 하루에 한 180g의 포도당이 우리가 신장에서 여과돼서 재흡수가 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과하는 신장에서 포도당을 이게 흡수하는 부분이 SGLT2라는 부분과 1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SGLT2를 통해서 한 97% 이상을 여과된 포도당을 다 흡수를 하고 나머지 한 3%는 SGLT1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포도당의 범위 200을 넘어가게 되면 SGLT2를 통해서 들어오는 흡수하는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이 SGLT2를 통해서 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은 SGLT2를 통해서 원래 기존의 3%보다 더 많이 우리 몸으로 포도당이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SGLT 억제제의 혈당에 관련된 어떤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GLT 억제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 이제 어떤 당뇨약을 드셨던 분들은요, 드시는 약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혈당 강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SGLT 억제제를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당하 혈색소가 0.6에서 0.9% 정도, 공복의 혈당이 16에서 36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SGLT 억제제가 중요한 이유는 인슐린에 상관없이 이 약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SGLT 억제제가 소변으로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를 해서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을 많이 시키게 되면 우리 몸의 체내에 포도당에 의한 독성이 감소가 되게 되고요. 또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보존할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 몸의 당뇨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약품입니다. SGLT 억제제와 이제 체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SGLT 억제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일 한 60에서 80g의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한 30분에 우리가 또 운동을 해서 한 200에서 한 300칼로리를 태운다고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한 6개월 동안 운동을 하지 않고 SGLT 억제제만 복용을 함으로써 한 7kg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SGLT 억제제를 복용을 하면서 체중을 줄이는 추가적인 운동 없이 이렇게 체중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되고 있습니다. SGLT 억제제와 신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는 이제 신장을 통해서 나트륨이 한 400에서 600g 정도가 여가되고, 이 중에 한 60에서 80% 정도가 근육 세정화돼서 이렇게 재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장에서 포도당과 나트륨을 재흡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늘어나게 되는 게 이제 산소 요구량과 이런 게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면은 이제 우리가 신장에서는 많은 그 능동적인 흡수를 해야 되니까 신장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되는데, SGLT 억제제를 사용해서 포도당의 지흡수를 억제를 해버리니까 신장의 기능이 보존될 수가 있죠. SGLT 억제제와 혈압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GLT 억제제는 혈압 관련으로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SGLT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수축기 혈압은 한 4에서 6, 이완기 혈압은 1에서 2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SGLT 억제제에서 알아보았는데요. SGLT 억제제는 신장 근위 세뇨관에서 SGLT를 억제해서 포도당의 지흡수를 억제하고 혈당 감소 효과를 보이고, 이와 함께 관련된 체중 감소 효과, 신장 기능의 보호, 혈압 감소 효과 등이 나타납니다. SGLT 억제제를 또 복용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 몸에 어떤 이점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많이 알아봐야 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GLT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희준 약사였습니다.